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 6강 자축합 같이 공부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미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합에 대해서 좀 초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공식합의 첫 번째가 6합, 방합, 그 다음 3합. 거기서 지금 저희가 6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 중에 이 명리를 약간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합은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합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충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합은 일종의 결합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합은 일종의 2개나 3개의 글자가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개와 아무개가 짝을 맞추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죠. 제 아는 집의 조카는 꼬맹이가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없으면 애가 얌전한데 둘이 딱 붙으면은 그냥 난리가 나네. 그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 교회를 막 다 뒤집어 놓고 애 둘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데려갈 때 한 명만 데리고 가. 이렇게 한 명이 가면 얌전한 어린 양인데 이 둘이 미치광이 아이들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붙여서 이렇게 약간 괴리작용이 날 수도 있고 시너지 합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육합 계열들은 서로 비슷하게 끌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음주를 했으면 가무도 좀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자축합이나 오미합은 매우 비슷비슷한 합이기 때문에 야, 이거 했으면 야, 조금만 더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음주, 가무 이런 형태로. 손 잡았으면 여행도 가야지, 술 먹었으면 이왕에 위스키도 좀 시켜야지, 카지노에 놀러 왔으면 가서 한 판 땡겨도 봐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칸만 더 가면 또는 그걸 했으면 우리 전 단계도 좀 해보면 더 좋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지. 그냥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런 거죠. 자, 6강은 자축합입니다. 오미합은 화의 연대인데, 밝게 드러나는 화의 연대, 뜨거운 연대, 핫한 연대, 열정의 연대라고 본다면, 이 자축합은 수의 연대입니다. 수, 해, 자축이 방합도 되고 육합도 되는데, 수의 연대는 비밀스러운, 잘 보이지 않는, 잘 알지 못하는,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는 좀 한물간, 오래된, 약간 올드한, 약간 이런 느낌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가끔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최고 핫한 스타들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주인공으로 콤비로 세워서 여배우는 누구, 남배우는 누구, 한참 잘 나가는 전성기에 누구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오미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올드한 배우들 모아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 액션 영화 중에 인디펜서블인가 해가지고 다 한물 가신 영화 배우들 다 있죠. 람보, 코만도, 그 또 뭐지? 그 중국의 그 유명한 배우 이렇게 홍명보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아무튼 장국이 형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유덕 아무튼 그 한물 가신 하지만 지금 올드하신 오비 멤버들 나이 60, 70 대신 그 올드하신 람보, 코만도 다 모아가지고 액션 영화 만든 거 있어요. 오비들의 귀한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일종의 자축합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축합의 연대. 자, 보겠습니다. 자축합은 수에너지의 정점끼리 육합과 방합의 성격을 같이 하는 합이다. 근데 생합이 아니고 극합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극합이라는 거는 축토가 자수를 약간 극하기는 하는데 되게 느슨하게 극하죠. 되게 느슨하게. 슬러시가 물을 막을 수 있나요? 슬러시에 들어있는 얼음가루들이 그 물을 막는 거야? 아니지. 그냥 물하고 어울려서 물하고 한 덩어리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축합이나 해자축 방합 계열을 그냥 얘가 뭐예요? 그러면 저기 슬러시예요. 자축합 토일까요? 자축합 수일까요? 그럼 물을 많이 부으면 수고요. 얼음을 많이 넣으면 토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자축합이라는 게 토가 많으면 그죠? 건더기 많이 들어간 슬러시인 거고, 저기 수가 많으면 건더기 적게 들어간 슬러시인 거고,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겠죠.
자, 합하는 두 에너지의 거리가 한 칸으로 가깝다. 즉 비슷한 에너지끼리의 합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오미압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조우가 확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우의 균형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냥 평생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무슨 다른 세계에서 밝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난 그냥 시골 마을에서 딱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같은 성씨 가진 사람들끼리 집성촌 이뤄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서 쭉 살았어. 이러면 사주가 그냥 자축합으로 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축합했는데 다른데 오미합이 또 있어.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의 4개의 무대가 어떤 곳은 깜깜한 연대고 어떤 곳은 밝고 화려한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 가끔은 그 두세 개가 부딪히거나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해요. 마치 그런 거죠.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옆에 공장이나 무슨 펜션 단지가 들어서더니 그곳에 그냥 음악 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젊고 막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야한 옷 입고 막 거기서 밤새 풀빌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지금 이거 무슨 자축합의 세계에 갑자기 사오미가 들어온 거지. 사오미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 이 동네 너무 심심해 했던 사람은 야 여기 재밌는 데가 생겼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뭐 사오미가 있는 사주에 해자축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사는 곳은 해자축, 인왕산 밑에 뭐 저기 산동네에 내가 살고 좀 조용한 데 펜션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일하러 가는 곳은 되게 밝고 화려한 곳, 또는 몇 년 정도는 조용한 데서 내가 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되게 밝고 화려하고 핫한 무대에 가서 내가 무대에 올 일이 생겼다.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자축만 쭉 있으면은 그 사주 원국상으로는 비슷한 기운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그냥 오붓하게 사는 형태지만 나중에 대운에서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이 먹고 밝고 화려한 곳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 반대로 사오미로 되어 있는 사주가 나중에 말년에 해자축 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말년에는 좀 화려한 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내 아지트를 짓고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일을 하고 다시 이곳에서는 조용하게 지냈다. 뭐 이런 형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냉탕만 있는 목욕탕도 있고 열탕만 있는 목욕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열탕도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어떤 게 나 보여요? 골고루 있는 게 나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냉탕만 있는 목욕탕이면 그냥 세상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냉탕에서 목욕하고 살아. 냉탕만 있으면.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잖아. 옛날에 온수가 어딨어, 온수가. 수돗물만 나와도 감사하지. 우리 윗대 얘기죠. 저희 동네가 산동네여가지고 저희 동네가 좀 문명의 혜택을 늦게 받아서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저희 집 물은 창호집. 빗살 창호집. 말도 안 되죠. 내가 나중에 30살 돼서야 저기 하이샤시 창으로 살게 됐어. 그 전까지만 해도 침 묻혀가지고 탁 뚫으면 창호지 팍 뚫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그 창호지를 붙였어. 이렇게 풀 붙여가지고. 우리 집이 좀 그랬어요. 화장실은 30살 될 때까지 다 퍼세식이었고 가스는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뭐 석유골로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제 집이.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사주에 해자축도 있고 뭐 사오미도 있으면은 뭐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는 해자축만 있으면 주로 그 세계를 주둔하고 있지만 대운에서 반대 기운을 만난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자축합은 이 축토와 자수는 축토가 자수를 지속 연결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토의 사명 자체가 현상유지라 그랬잖아. 중립, 현상유지, 섞어주기, 뭐 이렇게 팍 튀거나 팍 이렇게 꺾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 오미압, 수의 기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 자축합, 안전하게 오래 가는 거.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라고 물어보면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 뭐 어떤 전통 마을이 오래도록 지켜지고 있다. 그 자축합 걸린 마을이야. 자축합 걸린 마을. 개발이 안 돼. 그 마을은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형태들이. 뭐 오미압으로 걸려 있으면 그 동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오래 가더라.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자축합 토는 수토의 연대로 둘의 합은 전성기의 수와 조절장치의 토가 합하여 수의 기운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합.
하지만 둘은 끼리끼리 뭉쳐있는 그놈이 그놈 같은 관계. 제가 영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원래 독일은 군주제였는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독일의 왕을 축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왕족이 무슨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인가 어디 다른 네덜란드인가 이쪽으로 망명을 해서 그 네덜란드에서 다시 나의 독일이 다시 왕정 국가로 바뀌면 다시 돌아가서 정권을 잡아야지 해서 그 일부 왕족들과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그 네덜란드에 이제 망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네덜란드가 순식간에 독일에 점령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이 독일의 왕을 죽여버리면 민심이 이반될 것 같으니까 너 그냥 나한테 반기 들지 말고 너 거기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있어 하고는 자기가 총애하는 장교 한 명을 갖다가 거기로 보냅니다. 일종의 경비대장이라는 임무로 우리가 너 보호해줄게 해가지고 경비대장으로 장교를 보내. 그 장교의 임무는 이 왕이 혹시 딴맘을 품고 국민을 선동해서 나를 몰아내지는 않을까? 너 잘 감시해라. 그래서 뭐 잘못되면 내가 지시 내리면 그 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해가지고는 그 장교, 독일군의 고위 장교를 그 왕한테 보내. 근데 이제 그 왕한테 간 고위 장교가 그 왕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왕하고 동화가 됩니다. 그 영화상의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왕과 동화가 되고 나중에 히틀러가 그 왕을 죽여라! 라고 이제 자기네 특별 부대를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그 경비대장으로 간 사람이 히틀러가 보낸 특별 부대를 사살을 하고 자기가 그 왕을 탈출을 시키는 장면으로 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런 형태가 뭐냐면 극하라고 보냈더니 한 편 먹은 거야. 그게 통제하라고 보냈더니 한 편 먹었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에 말썽꾸러기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얘 좀 통제 좀 하라고 저기 능력 있는 가정교사 남자를 불러서 붙였더니 둘이 어떻게 돼? 정분이 나. 극하라고 보냈더니 정분이 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자축합이죠. 자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러 온 존재랑 한통속 되는 거고 축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하러 갔다가 한통속 되는 거고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는 내가 통제하러 갔다가 한통속 되기도 하고 나를 통제하러 온 사람과 한통속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같은 거죠. 그 이병헌이 나오는 되게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그 4달러 하는 아저씨랑 같이 나오는 영화 있죠? 그 이름이 뭐더라? 그 4달러 아저씨랑 같이 나와서 그 마피아 두목으로 나오는데 그 4달러 아저씨가 애인이 생겼어. 그 젊은 여대생 애인이 생겼는데 얘가 바람을 피는 것 같으니까 이병헌을 보내가지고 감시를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실제 그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근데 이병헌이가 그만 그 여자한테 마음을 살짝 뺏겨서 그거를 못 본 척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목한테 얘기를 하면 분명 죽이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할까봐 그냥 못 본 척 하고 있어. 그런데 그 4달러 두목이 그거를 알아챘어. 이 녀석이 나를 배신을 해가지고 가서 이병헌을 죽이라고 시키죠. 이병헌이 가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형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날 죽이라고 정말 나 죽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에 그 정치 뉴스에 보니까 그 내용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아저씨가 윤 씨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정말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딱 그 영화가 딱 한 장면이 생각나죠. 그 이병헌이 4달러 아저씨를 찾아나서 좀 정말 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저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난 당신한테 충성을 했는데 약간 그 내용. 지금 그 이병헌이가 여자 감시하러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축합이 나버린 거야. 자축합이 나버린 거. 마치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사실 근데 사실 오미압의 합력과 자축합의 합력 중에서 어떤 게 더 끈끈할까? 맞아. 사실 오미압은 불꽃이 활활 탄 다음에는 부스러질 수가 있어서 확 타오르지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고 자축합은 나중에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느 게 물이고 어느 게 수인지를 걸러내기가 힘들어.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사주에 자축합이 걸려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이렇게 가서 자기를 극하는 존재와 극당하는 존재가 같이 한 덩어리가 되더라. 근데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병헌이 나오는 그 영화가 감시하는 것도 비밀이고
그 사장 그 자기 보스가 애인 사귄 것도 다 비밀이고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듯한 내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사주에 자축합 걸려 있는 사람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 뭔가 이 로맨스 드라마를 쓰려고 오지 않았는가. 뭐 극하는 존재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극하는 존재와 내 편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많이 봐요. 자, 축토는 수에너지를 지속시키면서 경착륙시키며 봄의 세계를 열고자 한다. 자, 축토는 자수와 만나 자축합을 한 다음에 내가 자수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이제는 너의 다음 시기인 임묘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임목을 밀어줘 같은 거죠. 그런 거죠. 안 돼! 나는 목을 밀어주지 않을 거야. 수생목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자수로 남을 거야. 라고 하지만 축토는 내가 붙는 대신에 너를 안정화시킬 테니까 축이 밀어주는 임목의 세계로 순리에 따라가야 해. 같은 거죠. 꼭 무슨 느낌이랄까? 우리 IMF가 25년 전에 터졌을 적에 IMF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되니까 돈이 없어서 외환의 기가 나니까 외국의 그 국제금융기구인 IMF에 돈을 끌고 오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 대신 IMF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경제 구조를 급전직 시켜야 돼. 그러면 IMF는 우리나라와 딱 하나로 붙어가지고 너네 나라 안 망하게 해줄게. 너네 나라 현상 유지 시켜줄게.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게 지금 수준으로 쭉 유지시켜줘. 그 대신에 너는 이제 시장을 개방해야 돼. 그동안은 폐쇄적으로 너의 나라가 그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약간 일본식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고용을 자유화해야 돼.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고 언제든지 인원을 뽑았다 잘랐다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드는 그 이후로 이제 노숙자가 생겼죠.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다음 세계로 진화시킨 거야. 나 그냥 자수로 남을래요. 아니야, 축이 와서 도와줘. 자수 너 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 대신 임목 내가 밀어주는 축이 암암이잖아요. 축이 임목을 밀어준다고. 축은 해자축의 세계나 그 사유축의 세계를 이제 그만 마무리 짓고 임목의 세계를 밀어줘야 돼.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같은 거니까. 자, 뭐 비슷한 예가 있죠. 뭐 너 한 단계만 더 올라서면 우리 서로 친구하자. 뭐 결혼하자, 연합하자, 합치자. 뭐 불법 해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고등학생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하고 고등학생하고 너 대학생 되면 사귀자.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넌 아직 학생이야. 그러니까 너 대학생 되면 사귀자. 또는 너 대학 합격하면 사귀자. 너 고시촌에 있는데 너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사귀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자축합의 연대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 해커였던 사람이 해커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해커들을 다루면서 합을 이룬다. 축토의 바로 직전이 자수였기 때문에 나도 한 달 전까지만 너 같았어. 나도 10년 전에는 너 같았어. 나도 젊을 땐 너 같았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강하게 연대를 묶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수의 기운적이니까 작년까지 범죄자였던 사람이 경찰이 되어서 범죄자들과 유정한 합을 한다? 범죄도시라는 영화 1편이나 2편, 3, 4편도 다 그런데 주로 범죄도시 1편이나 2편에 보면은 그 범죄도시의 마동석이 그 누구를 뿌락지로 쓰냐 하면은 그분 그 되게 감초 연기 하시는 연변에서 오신 감초 역할하는 그분 있죠. 그 되게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 하여튼 그분이 원래 범죄 조직의 그 보스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친구로 지내잖아요. 범죄도시 1편에 보면은 야, 장첸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다는데 야, 니들 다 모여. 장첸 누구야? 해가지고 지금 누구 불러서 지금 정보를 얻고 있어요. 나쁜 놈들. 아주 나쁜 놈이 나타나니까 덜 나쁜 놈들과 친목을 맺고 정보를 얻는 거. 근데 그거 드러나면 안 되죠. 경찰이 범죄 조직을 뿌락지로 쓰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사실 이런 것도 은밀한 합, 은밀한 연대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주의 자축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비밀스러운 막후 교섭자. 예를 들어서 남북이 뭔가 회담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한 1, 2년 정도 물밑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봐야 돼. 야, 나 이런 제안을 할 거니까 너 요거 받을래 말래. 너 받으면 내가 회담 제의하고 너 안 받으면 나 그냥 회담 제의 안 할게. 밑에서 막후 교섭을 하는 존재들이 필요하는데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공식화되면 안 되고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져. 간첩죄로 잡혀갈 수 있어. 그런 형태들의 사람은 이런 해자축, 자축 이런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그런 일을 해주면은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축토가 자수를 극하며 합을 하는 모습이지만 수에너지가 강해서
이 자수가 중심을 잡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오미합 화는 맞는데 자축합 토는 사실 그닥 안 맞아요. 사실 중심이 자수거든. 왕지가 토를 위해서 일하는 거 봤어? 토가 왕지를 위해서 일하지. 그러니까 그런 요소는 있다. 그래서 해 자축이면 해수 자수에 토 붙었으니까 사실 수가 우세한 거고, 그래서 자자자 토 이렇게 붙었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수가 유리한 거고, 근데 그래서 자축축축 이러고 있으면 좀 그러면 자가 축을 따라가겠구나 뭐 정도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자축합 토냐 자축합 수냐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슬러시에 물이 좀 많이 들었냐 토가 많이 들었냐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딱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한겨울 한밤중에 비밀스러운 합이다. 가까운 곳에서 은밀한 합을 한다. 그래서 원래 사주에 자자자, 자축, 자축자자 이런 거 있으면은 약간 좀 그 사람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비밀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자축자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결혼할래요. 그러면 한 달 사귀고 결혼해야 될까? 한 3년은 사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그 사람 뭔가 비밀스러운 뭐가 있는지를 좀 다 확인한 다음에 하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결혼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뭐가 확 드러내지 않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사주가 불덩어리다. 그러면 그냥 소개팅 하기 전에 만남 프로필 그대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지가 뭐 해자 자자 이러고 돼 있다. 그러면 겉으로 있는 프로필 그대로 믿지 말고 교제를 좀 해보자. 뭐 이런 느낌도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영화 중에 화차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결혼했는데 부인이 휴게소에서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뭔가 다른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경우도 일종의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거죠. 해자축에 대한 얘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수가 축토의 토국수를 받는 모습으로 보이나 합하여져서 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죠. 축토 보고 자수 지키라고 했더니 축토하고 자수가 같은 편 됐다. 그 독일의 국왕 전직 국왕을 감시하라고 보냈더니 독일의 국왕하고 한 편 먹었다. 그게 때로는 멋있는 모습으로 정의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무슨 마약 조직 감시하라고 경찰들을 보냈더니 마약하고 한통속돼서 마약 조직들한테 돈 받아 먹더라.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축토가 자수를 극하면서 조절하고 이끄는 모습이나 차츰 자수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 직업성은 보통은 뭐 밤의 글자, 비밀을 좀 지켜줘야 되는 글자, 뭐 좀 드러나면 곤란한 거니까 뭐 모텔, 숙박, 유흥, 로비, 비밀 정보, 뭐 연구, 뭐 종교, 철학, 사상, 뭐 임대, 이 자수는 쉬어가시어도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장간을 좀 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로 보는 건데 지장간을 좀 보죠. 이거 전부 수죠. 지장간에서도. 요 수인데 요 축토가 자수를 지금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금으로 생도 해주고 토로 극도 해주고 하는 거죠. 생도 해주고 극도 해주고 그러니까 축구 코치가 유소년 축구단에 가가지고 아침에 보신탕이나 무슨 건강식품을 삼계탕을 막 삼겹살 파티를 열어서 애들을 배불리 먹여서 생해준 다음에 자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같이 훈련하자 운동장 뛰기 실시 이제 극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미압 같은 경우에는 미중 을목의 설기가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신금의 설기가 일부 좀 커질 수 있죠. 하지만 마냥 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토를 가지고 적당히 극도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기토가 개수를 보는 거는 무정한 극이고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건 유정한 극이에요. 얘는 무정. 그러니까 이 자수가 임수의 모습을 보일 때는 유정해졌다가 이 개수의 모습을 보일 때는 좀 깐깐해졌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죄다 수기 때문에 이 수대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꼭 그런 거 있죠. 여자 많은 직장에 남자 관리자 한 명 붙어 있는 거. 그 뭐니까 뭐 기업 콜센터 같은 데 보면은 여직원 한 50명에 남자 관리자 한 명 딱
그러면 이게 남자분이 가서 아니 좀 아무개 사모님 좀 일찍 좀 출근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 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 여자들이 뭉쳐서 남자 관리자 바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띄워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뭐 다양한 형태의 자축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축합의 의미에다가 십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십성적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 자축합은 극하는 관계인데 끼리끼리 합을 해버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극하러 갔는데 끼리끼리 합을 해버린다고. 좀 웃기는 거야. 경찰이 범인 잡으러 갔는데 범인과 끼리끼리 합을 해버리고 뭐 선생이 학생 혼내러 갔는데 가서 끼리끼리 합을 해버리고 뭐지 노름하는 남편 잡으러 갔는데 같이 노름하고 앉았고 뭐 약간 이런 형태 좀 재밌는 형태들이 생하러 가서 같이 끼리끼리 뭐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말리러 가든가 못하게 하러 가든가 컨트롤 하러 가서는 같이 놀아버리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있잖아요. 그 안나 카네리나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에도 보면은 그 주인공인 안나 카네리나가 자기 남동생이 바람을 펴가지고 바람나서 뭐 어디 다른 여자랑 어디 갔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 동생을 타일르러 오잖아. 동생 혼내러. 동생을 혼내러 온 안나 카네리나 그곳에서 다른 남자 만나 본인도 바람피다. 뭐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정을 버리고 젊은 장교랑 사랑의 도피를 해버리다. 이게 뭐야? 이게 동생 혼내러 가. 너 바람 피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가 바람을 폈어. 뭐 바람 폈다가 뭐 중요하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가 극하러 갔다가 동질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예요. 어떤 면에서 자축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막 탓하고 있으면은 약간 좀 애매하다고 약간 봐야 되는 거야. 너도 그거 하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 너도 곧 할 거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일부 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봐야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나의 인성, 간목일주가 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하고 정제가 만나면은 일명 뭐 부정적 제극인으로 좀 본다고요. 이거는 마음의 논리고 이건 돈의 논리인데 현실의 논리고 이건 생각의 논리인데 근데 이게 자축합으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진술충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토나 축토를 만나게 되면 이 자수가 이 방합이나 삼합 또는 육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축토와 동화되었어요. 축토가 인성을 컨트롤하러 갔다가 문서와 돈이 하나로 섞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사회적 활동을 봐야 돼. 사회의 경제활동, 나를 관대시켜주는 경제활동에 나의 인성을 제공하는 나의 인성과 사회적 재성을 서로 섞어서 쓰는 자격면허를 가지고 축토의 사회를 살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축토의 공부 학문 자격이나 지식 정보를 내가 다루게 되는 이왕이면은 수기운이라는 인성이 가득한 돈이니까 지식 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약간 비밀스러운 좀 보통 이런 사주 연구직들 많죠. 자신의 아이디어와 공부가 곧장 사회에서 돈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 뭐 이런 일들을 해보면 좋겠죠. 제극인이 자축합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볼까요? 이건 식신, 이게 밑이 잘못됐네요. 이것도 제극인이 자축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런 사주가 있으면 천합지합이네요. 참고로 사주에서 인성하고 합을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무방해요. 인성하고 식상이 결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행동, 표현 이런 게 되는 거고 인성하고 재성이 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돈, 내 마음에 드는 현실, 내 마음에 드는 결과물, 내 마음에 드는 소유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인성하고 비경겁제가 합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지의 해수 편인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해수 편인이 지지의 인목이나 묘목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만나다. 나의 생각과 같이 결합되는 사람들을 만나다. 나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함께 동질화되고 일체화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나의 금전재물 활동이 정관의 인성과 서로 결합되는 형태. 남자의 마음과 나의 현실, 나의 축토가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직장 조직성이나 배우자 남편성하고 천합지합으로 묶이게 되는 어떤 형태들이 되겠죠. 뭐 좋은 사람하고 묶이면 좋은 거고 싫은 사람하고 묶이면 큰일 난 거고 이런 느낌으로 봐야죠. 이런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매우 상관 경관이
합으로 묶여버렸어. 상관 경관이 어떻게 합으로? 지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지지에서 어제 상관이 정관을 뭐 망가뜨려서 뭐 상관 경관 유야백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야. 이건 정관은 나의 가치관이죠. 정관은 나의 가치관, 어떤 보호하는 울타리, 삶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요 차가운 정관은 나의 행동을 자체 관리 컨트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 관리가 돼요. 일시주에서 관성이 나를 극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극하고 있는 거고 나의 개인적 환경이 나를 극하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가 평관이면은 내가 좀 나의 나와바리가 좀 나를 감시 통제하는 약간 편하지 않은 약간 그런 환경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정관이라는 사회 보편적 가치관, 그래서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 사회 상관과 이렇게 결합을 해? 근데 상관도 진술중미 중에 가장 비밀스럽고 아직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관적 재능과 정관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내가 가진 재주와 관련돼서, 상관은 재주와 능력이죠. 재주 능력 표현과 관련해서 명예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남들이 못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자존감이 되게 커요. 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비밀스럽게 타투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람들의 은밀한 부위를 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합니다. 아니면 어느 뭐 어떤 좀 기묘한 제가 뭔가를 해드립니다. 한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 능력과 명예를 추구를 합니다. 근데 내가 뭐 사람들이 굳이 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 뭐 굳이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축합. 직업들도 보면은요, 좀 특이한 직업들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남자분 중에 그 연애 코칭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안 좋게 풀리면은 이제 그 하루 만에 원나잇으로 여자를 꼬셔서 하룻밤 만에 자는 법, 뭐 이런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픽업 아티스트. 남자가 여자를 잘 꼬시면 아티스트다 해가지고 이제 픽업. 여자를 확 꼬셔서 데리고 가면 그날 밤으로 일을 해결하면 아티스트. 재밌죠? 아무튼 그쪽 세계가 있어요. 그쪽 세계. 그쪽 세계의 강사분이셔. 보통 그런 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대부분 20대 때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지 못해서 여자한테 아픈 상처, 여자들한테 복수할 거야. 아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한테 내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픽업 아티스트 학원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나 이런 일 합니다라고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회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신 뭐 회원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일체 공개하거나 뭐 회원들의 얼굴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이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봤던 자축합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좀 그런 분이 좀 계셨다. 뭐 이런 느낌도 될 수가 있죠. 이게 좀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발현돼서 이 자축합은 좀 되게 좀 기묘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 한번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사무장병원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하셔서 추가 수익을 얻으십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게 약간 불법이거든요. 원래 사무장이 병원 차리면 안 되잖아. 의사가 병원 차려야지. 근데 이제 사실 의사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보고 사무장 병원이라 그러죠. 실제 사장은 사무장인데 바지 의사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병원을 크게 운영을 하시는. 근데 거기에 자기 관을 걸어놨어.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알기로 병자일주 의사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회의 상관적인 일에 자신의 관을 연계시켜놨다. 뭐 이런 형태로도 약간 좀 비밀스러움이 좀 있는 형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생 드라마 쓰는 멜로 작가들은 그러니까 사실 오미압은 사실 별 재미없어. 자축합 걸린 사람들의 사연들을 좀 수집을 해야 돼. 그럼 아마 다양한 재밌는 인생 드라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죠. 이거 식신제사를 자축합으로 했어. 식신과 평관이 합을 했잖아. 그러면 지지의 식신제사랍인데 이게 자축합이야. 그게 뭐야? 식신이 평관을 해결해 주겠다고 갔는데 같은 편이야. 이거 무슨 느낌입니까? 우리 집에 가끔 깡패들이 와서 돈을 삥을 뜯어가는데 사실 나도 아는 깡패형 있거든. 그래서 그 깡패형 불러가지고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보호료를 받아가. 그래서 뭐 얼마 받아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삥을 뜯어. 그럼 알았어. 나한테 10만 원 줘. 내가 그 녀석 쫓아줄게. 걔 내 친구야. 걔 내 아는 애야. 뭐 꼭 이런 느낌 같은 요소죠. 요 축토의 재주를 썼는데 사회의 평관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 재주다. 마치 해커를 잡아달라고 해커 잡는 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사실 그 해커 잡는 사람이 해커야.
그 해커 잡아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해커를 잡아주고 의뢰가 없으면 그냥 내가 해커해. 그래서 해커하는 애들이 다 친구야. 그래서 연락해줘. 야, 너 아무개는 해커했냐? 야, 나 지금 얼마 받았는데 너 한 2달 동안은 그 집 해커하지 마라. 뭐 나 얘기해놓게. 나는 저 3개월 보장하고 있거든. 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집 털지 마.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재밌죠? 식신재산을 평관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죠. 평관하고 합쳐서 하는 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주들이 되게 능력과 수완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제와 겁제가 이건 진짜 특이하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 겁제는요, 이 자수를 도와서 내 돈을 벌어주기도 하고요. 이 겁제하고 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가 아주 친한 동생하고 내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해서 한 3년 동안 내가 친동생처럼 걔 경조사에도 참여하고 옷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나이트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 녀석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얼마를 가져갔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사이가 좋아지면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너가 나 자수를 많이 불려줬으니 나도 너 축토한테 얼마 삥땅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형태.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돈의 주도권이 이렇게 되면 이게 겁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손재가 나는 거는 겁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손재고 겁제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겁제가 내 돈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설사 관계가 좋더라도 겁제가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쓸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얼마 가져가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 돈을 벌어주는 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 두들겨보고 계속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어서 얘를 해고시키고 고발해버리고 갈라섰다라고 쳐. 뭐 미토 같은 거 올 때 그럴 수 있겠죠. 사오미 이런 거 들어올 때 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작용이 또 나타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가족처럼 서로 정으로 같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시설을 외부의 사회의 겁제가 자기 것처럼 서로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 나의 지지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간판, 지위, 명예가 서로 자축합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형태죠. 사실 이렇게 되면 평관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사실 지지의 비견겁제성이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마치 마을 사람들과 동화된 마을 이장이라든가 마치 유대인과 동화된 그 로마 총독, 약간 이런 유대인 마을을 지금 통치하라고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나도 유대인처럼 그냥 살고 있어. 나도 유대인이야. 형식상으로는 내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 감시하라고 보낸 총독이지만 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서 난 유대인들이 다 이것저것 해줄 수 있게끔 할 거야. 이제 그렇긴 한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미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서 내 축을 쓸 수 없게끔 하면서 자미원진으로 이제는 요 자수를 엄격 통제하라 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작가분이 쓴 그 작품이 영화화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대본을 좀 써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영화 작품 소설과 영화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그 야만의 시대 어떤 경계선에 어떤 외진 마을에 그곳을 통치하는 그 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 같은 사람이 판사가 이제 그 마을을 통치를 하고 있는 관리인데 근데 그곳은 외부 세계의 야만인들과 자주 접경 지역인데 이 판사가 그 외부 세계의 야만인들을 되게 친절하게 대. 그래서 가끔 그 야만인들이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구에다가 먹을 것도 주고 저기 숙식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해줘. 그러니까 이 야만인들과 이 제국은 수시로 긴장 관계이지만 그 마을은 그 야만인들이 안 건드리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본국에서 보낸 군대가 들이닥쳐고는 판사를 불러다가 네가 야만인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너 내통하는 거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은 너부터 박살을 내겠다. 뭐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뭐야 자축합하고 있었는데 미 들어온 거야. 그래서 축토 쓰지 말고 미 쓰래. 그래서 오미 해가지고 자수랑 싸우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내 지지자들이거든 사실.
그래서 그 군대가 와서 계속 판사를 감시를 하다가 근데 야만인 여행자 중에 어떤 여자가 그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그 일행들은 다 죽고 여자 한 명이 묶여 있었는데 이 판사가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몰래 그 여자를 빼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그 야만인 마을에 그 데려다가 그 여자를 돌려줘. 얘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구해줬어.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더니 이제 그 군대에서 이 판사 너 역시 간첩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판사를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야만인 군대가 군대를 몰고 와서 그 마을에 있는 군대를 휩쓸어버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요. 뭐 그런 느낌. 뭐 이런 사주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 자축합. 나는 내 뒤에 있는 자수들을 관리 책임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설렁설렁한 거잖아. 설렁설렁하게 나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주한테 만약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가서 야생동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 그러면 아마 몰래 먹이 주고 있을 거야. 먹이 줄 가능성이 높죠. 변방에 있는 야만인들 관리하라고 보내면 자기 군수품 빼가지고 야만인들 먹이 줘가지고 걔들하고 친구돼 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들이 정이 많은 사주죠. 이런 사주가 우리 마을 관리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나를 보호를 해줄 거다. 만약 6.25 전쟁 중에 이런 사람이 마을 이장이었으면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밥 주고 자기 마을 사람들도 밥 주고 그러다가 경찰 오면 끌려가 학살당할 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사주죠. 그 전쟁 영화에 보면 휴머니즘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휴머니즘이 적군의 병사임에도 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사주들은 이 임자 요 자수하고 관계가 매우 돈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어떤 사주가 좋을까? 한번 샘플로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이런 사주 한번 볼게요. 남자분이신데 좀 재밌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자축합도 있고 오수랍도 있고 여기는 화구, 여기는 수죠. 수. 그쵸? 근데 이 오수랍이냐 자축합이냐 이제 인생 중반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죠. 여기서 오수랍은 사회적 합이죠. 사회적 삼합이죠. 실력에 의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죠? 나의 어떤 생각, 자격, 공부, 학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여기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겁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그들에게 나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의 재성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뭐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생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은 이쪽 기운보다는 이쪽 기운이 더 강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쪽 기운이 뭐냐면은 자축합해서 자수의 정관을 네가 좀 같이 연대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 형태죠. 이분이 딱 그냥 이대로 살았는데 직장에서 무슨 뭐 회계 관련된 걸 하면서 엘리트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이제 무슨 공장 같은 걸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제 공장 자기 가업을 딸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딸은 애엄마고 하니까 이 사위가 맡은 거야, 사위가.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죠, 부인. 부인의 간판이죠. 그래서 자축합하려면은 이거 못 쓰죠. 사실 추고원진보다 자축합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40세 이후에 장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장인 이제 은퇴하시면은 내가 그 회사를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뭐 사회적 활동하다가 사실 추고원진보다는 자축합이 강하니까 시주가 발현이 되면은 내 돈벌이, 내 몸으로 직접 뛰어서 한 덩어리 되는. 근데 자축합이니까 끈끈한 가족 간의 혈연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그런 합으로 내가 이 자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갑기합으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로 요 사주는 사회궁에서 활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동토의 나무죠. 동토의 나무. 그죠? 자축 갑기면은 이게 겨울 땅 차가운 호수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여기서 활을 동원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고
여기도 수면은 그냥 콩나물 키우는 거고 음지식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회의 밝은 경험과 활발하게 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가족의 오래된 정체된 그닥 변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젊었을 때 사회에 밝고 화려한 병호를 써본 기억이 있어서 내가 자축합으로 갑을 맡으면 가족 기업을 내가 맡게 되니 내가 과거에 기업 회사에서 일했던 능력으로 이 나무를 잘 키울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은 부인과 결혼을 해서 부인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이사로 들어가서 이제 장인어른 대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간판 다는 자기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젊었을 때 직장에서 활용했던 인성지식정보 행정사무의 능력을 활용하여 내 회사를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뭐 갑이니까 신생조직인데 해자축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성장이 더딘 나무지만 내가 활을 들이대니 성장이 잘 빨라지겠구나.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수기운은 그냥 그 상태로 오래 가는 게 수기운인데 거기다가 화기운을 들이대면 수가 빨리 활성화돼요. 수가. 마치 냉장고에 넣어놓은 찌개 같은 거죠. 그냥 뭐 일주일 있다 먹어도 그냥 그대로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찌개를 꺼내서 좀 데펴가지고 먹고 상위에 그대로 뒀어. 그럼 한 이틀 지나면 상하겠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없는 수목은 그냥 수목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만 그다음 망가지거나 상하지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주들이 화를 만나게 되면 이제 수가 활성화가 되고 목도 막 자라게 되고 활성화율이 강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빠르게 그 수명이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인격 사주가 장사를 하다. 그쵸? 뭐 행정사무 회계 보시던 분이 이제 공장을 인수받아가지고 가족 사업을 이어가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그 나의 생각과 뭔가가 합쳐지면은 내 마음이 그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생각이죠. 이거는 사회에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 생각이 요 사회 내가 사회적으로 발현하는 식신상관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뭐 이런 사주들이 보통 교육, 문화, 예술 계통에서 꽤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사분이신데 지금 정사년생이니까 40대 중반이시죠. 그 젊었을 때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이 발레 공부를 하셨던 그 예술가신데 근데 이제 그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학생 시절에 지금 40대 중후반 분들이 IMF 때 대학생들이셨죠. 20대 초반이셨단 말이죠. 그 러시아에 유학 가 있었는데 IMF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회사 망했는데 와야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문화예술인의 꿈이 그때 좀 망가지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평관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큰 명예나 지위나 조직으로 쓰겠다 같은 거니까 이게 이 정사는 직장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 명예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조직과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일찍 만나는 남편 배우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찍 만나는 남편 배우자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진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쵸 뭐 문화예술인으로 꿈꾸던 아무개가 남자 만나 결혼해서 그 일을 못하고 이제 남편 된장국 끓이고 이제 뭐 하게 되다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발레 공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집안이 망하니까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일을 하시다가 그 좀 정사를 대체할 수 있는 좀 그 당시에는 좀 잘난 남자를 좀 만나서 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이후로 발레를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셔서 러시아 말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상담할 때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그 병원 쇼핑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성형수술이 알아주니까 그 병원 쇼핑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중간 연결책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또 러시아에서 모델이 많으니까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그 러시아 모델을 불러올 때 그 통역해주고 뭐 행정서류 해주고 그래서 러시아 관련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하시는 뭐 그런 일도 하시고 프리랜서적으로 병원 일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은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혼하셨더라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자축은 했는데 또 얘가 붙으면 얘는 술작 역각에 사술 원진 기문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개죠. 축토가 동하면 자축합도 좋고 사축합도 좋고 사유축합도 좋은데 가끔 요게 작동하면 이게 변덕이야. 얘가 얘를 확 극해버리고 얘가 얘도 극해버리고 얘도 싫고 그러니까 축토가 동할 때와 술토가 동할 때의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이 좀 다르더라.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 좋아서 자축합, 사축합 했는데 나중에 무술의 마음이 크게 생기게 되니까 이 무술이는 얘를 사술 원진으로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이 일 했다가 또 저 일 했다가 요 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인성에 복은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자기 아파트도 사시고 문서재 이거 지금 현금 재산 없잖아. 현금 재산은 이분한테 있지 이분은 아니 잠깐 그치. 현금 재산이 없구나 여기 지금. 그러면 이분은 현금 재산 복은 없고 대신 문서 복은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빚내 가지고 저기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돈 버는 족족 활부금을 20년 30년 갚으시는 일로 그런 문서 재산 되는 거예요. 자산 재산. 집값 오르면 부자 되는 거고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상담했던 게가 꽤 오래전이라서 그때는 한참 부동산이 오르기만 했지 요즘처럼 부동산이 떨어지는 그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 돈을 버는 족족 문서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재성이 없더라도 가난하거나 그러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축합 해봤어요. 잠깐 자축합 얘기를 안 했구나. 이분이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시고 이후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행동이지. 비밀스러운 생각과 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행동인데 이게 드러나죠. 소문나죠. 그냥 소문 안 났으면 좋겠는데 소문나죠. 근데 이게 연애관계로 엮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남자랑 붙죠.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식상이 남자랑 붙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혼하신 다음에 나 왜 만족시키는 남자가 없을까? 내 팔자 왜 이럴까? 해서 이후에 이제 동호회라든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제 연애 관계를 바꾸셨는데 이후에 이제 연애 관계가 썩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좀 소문나서 막 드러나서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남자가 마음에 들기도 했다가 안 들기도 했다가 마음이 이제 좀 변하는 약간 형태라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지지의 진술충미로 여러 개의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생각이 들어있다. 이게 얘랑 합을 하면 50% 마음에 드는데 또 다른 글자하고는 형충을 하면 걔는 또 마음이 안 들고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좀 심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죠. 그래서 사주의 토의 인성 형충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토의 인성 형충을 조절하게 되면은 천재가 된다. 저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절을 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된다. 이게 변덕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진술충,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축 썼다가 다음 저녁이 되면 미 썼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축 썼다가 하니까 이게 조변석계,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절이 되는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축합 같이 공부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